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성격과의 강지영 교수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현대사회와 문화란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이 현대사회 속에서 문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소속된 과는 국제문화성격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가르치는 그런 전공들을 맡고 있지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화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그들의 문화를 잘 이해할 때만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다라는 조건이 달려있다는 뜻이지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문화가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예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했지요. 그래서 그날은요, 영화관이나 고궁박물관, 그런 연극 이런 관람을 할 때 할인을 해준다든지 혹은 무료를 갖다가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은 바로 이런 문화가 중요한 시대의 문화 혜택을 많은 사람이 누리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지요. 결국 뭐예요? 그렇습니다. 문화는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문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문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이것을 역사적 정황을 보게 되면요, 오늘만큼 문화의 영향력이 컸던 적은 없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요, 경제적, 정치적 발전 과정에서 문화가 드디어 제 역할을 했던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뜻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문화를 향유하는 시대에 문화가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발휘될 만한 그러한 정치적인 발전,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문화시대는 오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죠. 또 하나, 경제적 발전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연극이나 영화를 볼 만큼 충분한 시간과 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제력이 있어야지 또 문화를 향유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문화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기술적 발전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는 세계 최고지요. 일종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은요, 문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그 조건들,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인 발전했다는 조건들이 완벽히 구비된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화 시대를 향유하는 것이, 오늘날 향유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정말 그냥 좋은 뜻에서 문화를 누리고 사는 우리의 삶은 정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어느 시대보다도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가라고 우리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우리의 문화를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의 문화 산업이 뜻밖에도 우리의 인간의 관계와 인간의 본질적인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선정성과 상업주의 때문에 진정한 인간의 모습은 사라지고 기계적이거나 혹은 뭡니까? 우리 사회의 불편을 갖다가 초래하고 소외를 갖다 만드는 일은 여전히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결국 현대 사회 속의 문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아울러서 비판하면서 이에 따른 대안을 갖다가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강의를 하면서 같이 나누게 될, 또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과연 현대 사회는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 특징들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그 안에 문제점도 있다면 그것을 분석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마련해야 될 대안, 다시 말해서 이 현대 사회 속의 문화가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나가는 방향을 찾는데 우리가 지혜를 좀 모아야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에 대해서 현대의 문화와 과거의 문화는 어떻게 다른가? 고전적 문화론에 따르면요, 과거의 문화란 단지 뭐냐면은 인간이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본능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만드는 생활 양식과 그에 따른 산물들을 모두 문화라고 일컬었죠.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에서 쉽게 찾은 위키백과 사전에 있는 이 사전적 정의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좁은 의미로서 문화라는 것은 정신적인 가치와 추구와 예술활동이다,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는 생활 전반적인 것을 다 문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조금 좁혀서는 정신적인 부분이 투영된 예술, 혹은 철학 같은 가치 추구 활동을 우리는 문화라다,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이해해왔다는 것입니다. 현대에서는요,
문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넓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무슨 정치 사회적인 큰 맥락 속에서의 조선시대 문화, 고려시대 문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소소한 커피 문화처럼 생활 양식 내용 전체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발전한 것이 특징이죠. 특히 인류학의 발전에 인해서 문화란 것은 현대 문명사회, 기술 문명사회뿐만 아니라 과거의 원시 사회 속에서도 문화가 있었고 그 문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이 밝혀짐을 하면서 문화란 개념은요, 오늘날 굉장히 다양하고 의미 있게 또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현대 문화를 우리 같이 나누니까는요, 현대 문화를 특징 지을 수 있는 가장 또 다른 면모가 바로 미디어와 대중문화지요. 무슨 말이냐면요, 전통적인 과거의 문화 속에서 또 미디어,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정보를 소통시키는 매체 역할이라는 것은 존재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한다든지 혹은 문자 매체를 통해서 한다든지요. 그렇지만 지금의 미디어는요, 디지털 미디어, 컴퓨터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서 움직이는 디지털 미디어가 대세거든요. 이것은요, 뜻밖에도 사회 전체를 바꾸는 혁명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현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를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요,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들은 쌍방향 소통을 추구하는 바람에 어느 시대보다도 대중성을 폭넓게 발전시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대중문화에 대한 영향,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문화의 사상적 특징을 보면은요, 이 현대문화의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데, 총신대학교의 신국원 교수님은 대중문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책에서 현대문화의 사상적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상대주의죠. 쉽게 말해서 모든 문화는 동일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문화가 어느 보다 좋다, 나쁘다, 우월하다, 혹은 저급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988년 한국에서 서울올림픽을 개최할 때 프랑스의 여자 배우였던 브리지트 바르도라는 여자 배우가 한국은 개고기를 먹는 나라니까는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요? 과연 동조했을까요? 천만에요.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한국은 개고기를 먹는 나라일 수 있지만은 프랑스 뭡니까? 푸아그라를 먹지 않습니까? 거위간 요리입니다. 그것도 푸아그라는 요리할 때 말입니다. 거위의 목을 졸라가지고 간을 부풀려서 확장시키는 가운데서 거위를 잡거든요. 엄청난 고통을 거위에게 주면서 결국 거위를 도살하고 그 다음에 그 간을 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고기와 이 푸아그라. 이것은 상대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뭡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화 상대주의를 갖다 단순하게 음식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본질적인 혹은 필요적인 어떤 그런 문화까지도 다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에 대한 것이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동성애가 하나의 인권으로서 그 다음에 상대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의 기호적인 측면에서 이해되는 것도 문화 상대주의 영향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결혼과는요, 남성과 여성의 결혼이었죠. 그러나 남성과 남성은 같은 동성끼리의 결혼도 이것이 합법화되고 인정화되는 그러한 추세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결국 한 가치, 결혼이란 가치를 갖다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치 개고기를 먹을 거냐 푸아그라를 먹을 거냐처럼 일종의 기호며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상대적인 것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제 발견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르크스주의 문화론입니다. 마르크스주의 문화론은요, 문화를 권력관계로 보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마르크스주의는 뭐냐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가 결국 프롤레타리아 중심의 어떤 노동자 혁명에서 붕괴되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1917년 레닌의 그 러시아 혁명은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말입니다. 헝가리라든지 독일은요, 혁명 실패했거든요. 거기다가 이 마르크스주의를 따른 사람들이 놀란 건 뭐냐면은 미국 자본주의 국가 미국은 이 혁명이라서 망할 걸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건재하고 우리가 확인했듯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사실은 이 사회주의를 갖다가 압도하는 그런 어떤 세계를 갖다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뭡니까? 마르크스주의에 따른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 다음에 공황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마르크스 이론이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뭡니까? 문화를 보는 새로운 관점이 등장하는 겁니다. 마르크스주의 문화론은 뭐냐면요, 그
왜 이 사회가 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서요. 기존의 권력을 잡은 자본가나 혹은 정치 권력가들이 어떻게 돼요? 이들이 문화를 갖다가 이 프롤레타리아나 노동자들이 그 문화에 순종하게끔 하면서 불만이나 혁명이라는 것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권력을 잡은 자의 문화가 문화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는 자신의 문제점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르크스의 문화론 뭐냐면 사실은 이 계층 간의 상이한 충돌을 통해서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 도모해야 되는데 뜻밖에도 현실은 그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르크스 문화를 발달시킨 프랑크푸르트 학파처럼 말입니다. 이런 현대적 개성가들은 이론을 통해서만 지금의 자본주의 문화에서 문제점을 비판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문화적인 혁명은 일어나지 않지만은요. 문화 이론으로서 문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마르크스주의 문화론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렇죠. 문화를 만드는 계급과 단순히 문화를 수용하는 대중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살피는 데 있어 가지고 마르크스주의 문화론을 여전히 전문가들은 많이 애용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우리는 너무 익숙한 말입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서구 문화의 기초적인 체계들, 다시 말해서 기독교 문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기존의 전통, 관습 이런 것에 뭡니까? 해체를 주장하고 근본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해석을 갖다 요구하는 이러한 그 경향이 우리에게 이제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적 문화는 역시 뭡니까? 감각적이고 개성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문화를 갖다가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지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듯이 이 레이디 가가의 의상입니다. 이것은요, 그 보고지의 표지 모델로서 등장한 레이디 가가의 모습인데 레이디 가가는요, 그녀가 공연할 때마다 중요한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보시듯이 날 쇠고기로 된 이런 의상을 입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옷이 없어서 이런 옷을 입을까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바로 레이디 가가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다시 말해서 전통에 대한 전복, 기본적 의상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포스트 모더니즘 방식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레이디 가가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옷이고 무엇이 옷이 아닌가를 누가 결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면 아무도 결정 못하죠. 그렇죠? 우리 그냥 사회 간습상 이런 것이 옷이고 입어야 된다 마땅하다 생각하니까 그냥 입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레이디 가가는 뭐예요? 그 근본적인 사고에 대해서 의문을 제공하고 이것을 해체시키고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 우리가 바로 현대문의 특성으로서 주목할 만하죠. 그렇죠? 날 새우로 옷을 입으면 안 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전통적 의상에 대한 가치체계의 붕괴와 전복이 일어나죠. 또 하나 뭡니까? 상대주의 문화관. 그래요. 옷의 가치는 뭡니까?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까? 미니스커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말입니다. 그렇죠? 또 개인의 절대화.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은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남의 생각에 의지해 살아가는가? 너의 주관에 따라 살아라고 하는 경향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울러 뭐가 있어요? 이 안에는 그렇다고 완벽하게 자유로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상업주의적인 성격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퍼포먼스가 어때요? 관객들의 이목을 끌기 때문에 레이디 가가는요. 다른 여자 가수와 다르게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상업적으로 이득을 얻는 그러한 그 결과를 또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고 철학이 있는 레이디 가가 역시 아마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녀가 하는 퍼포먼스는 상업적 목적이 일단 강하지요. 자, 우리는 여기서 레이디 가가를 통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현대 사회의 문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강의가 끝난 후에는 이에 대한 현대의 문화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도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